결혼은 계산기를 두드려 답이 나오면 하는 것이고 남자친구 직업과 얼굴은 좋으니까 시부모의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지. 지난해 방영된 로맨스 드라마 결혼백서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드라마 1편에서 결혼을 고민하는 여주인공에게 후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이나 외모만큼 부모의 노후 준비 정도가 배우자의 주요 조건이 된 우리 사회 트렌드가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재무 설계를 세우는 것이 제일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선진국에서의 노후 준비는 금융자산 중심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연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죠. 만약 퇴직 후에 월급이 끊긴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그땐 노후 파산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어느 정도의 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먹고 살기에도 급급하고 자식 키우기도 바빠 목돈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또 누군가는 일찍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껴 꽤 많은 목돈을 모아두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후에 목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목돈이 사실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노후가 편안하리라는 아니란 생각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목돈이 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는지와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준비를 할 때 상대방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게 따져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벌고 모아봐야 어쩔 수 없이 용돈이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나가게 되고 자신들조차 돈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으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세태를 두고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만도 없는 것이 뼈아픈 현실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식들 혼사길도 막는 슬픈 현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해나가야 할까요? 강창희 연금포럼 대표님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선 노후 주요 수입원이 연금인 노인 비율이 50에서 80%를 차지한다면서 반면 한국은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 공무원, 군인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은 전체의 17%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산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해 여전히 주요국 중 가장 높습니다. 반면 보험을 포함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 그쳐 주요국 대비 최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자산은 적지 않더라도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큰 고민 없이 목돈과 부동산 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노후엔 건강이 나빠지면서 판단력, 기억력, 활동력이 약해지는데 이런 시기에는 목돈과 부동산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몸과 정신이 성취하는 노인이 목돈을 쥐고 있으면 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호구 잡히기 쉽다고 이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의 이동신 작가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돈은 노년의 목돈이라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알고 있는 통장의 돈에는 인출 요청과 투자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신 작가님은 또 통장에 있는 목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연금 준비부터 탄탄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목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연금을 타면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안정적이며 행복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60세에 정년 퇴직하더라도 40년은 더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별 생각 없이 목돈만 들고 노년기를 맞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어 30억을 받게 되었다고 행복한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은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것과 100살까지 산다는 것을 가정하고 매년 목돈의 이자를 복리로 얹어 연금처럼 매달 받으시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돈을 받아 자신이 더 크게 불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노후 설계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당첨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많이 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목돈과 연금의 7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하고 연금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다. 둘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셋째, 목돈이 많으면 왕년에 내가 이랬어 라고 하는데 연금이 많으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꿈을 꾼다. 넷째, 목돈을 날리면 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하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 다섯째, 목돈은 까먹으면 한도가 없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다. 여섯째, 목돈이 많은 사람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쉽지만 연금 받는 사람은 사교의 대상이 된다. 일곱째, 목돈이 있으면 일찍 죽기를 바라고 연금이 있으면 오래 살기를 바란다. 어떠신가요?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이 되시나요? 나이가 들면 일단 판단력 및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나의 목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며 자식이나 친인척, 친구나 동료 등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돈 좀 빌려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목돈을 투자하면 크게 불려주겠다는 사람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투자했다가 원금을 거의 다 날리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매스컴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식들의 요구를 떨쳐내지 못하시거나 어떤 유혹의 욕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상실을 대비하여 목돈은 쥐고 있으면 더 좋을 때가 있지만 만약 목돈을 마련해 놓는다면 정해진 용도, 예를 들어 나중에 병원비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쓸 돈으로 정해놓고 딱 계획에 맞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은 하더라도 현실은 계획처럼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막상 무언가 감정이 움직이는 상황이 오면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했더라도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 것이 바로 자녀 리스크인데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키우면서 많은 교육비를 투여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결혼할 때 집 팔고 대출받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손주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세웠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게도 자녀 등살에 못 이겨 늙은 부모의 노후 계획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은 도처에 차고 넘칩니다. 이때 노후에 목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힘들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마음을 내기 쉽습니다. 또 한 번이 쉽지 다음번엔 절대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비빌 구석은 부모밖에 없으니 또 부모에게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들릴지라도 노후자금에서 절대 너희에게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딱 그으셔야 합니다. 처음엔 서운하더라도 이것이 자식도 살고
나이든 부모님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목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것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식들은 목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식들보다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래 살수록 이득이 되는 연금을 받는 부모라면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오래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이 들면 아무리 건강을 잘 챙겼더라도 자주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도 매월 받는 연금으로 병원비며 약값이며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서로 살기 빠듯한데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을 가졌다면 자녀들도 이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좋아할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과 약에 의존한 채로 오래 살게 되는 경우를 제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때도 필요한 것이 스스로 나의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간병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목돈이 아니라 매월 꼬박꼬박 일정 금액 들어오는 연금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훗날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스스로 준비한다는 독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약간의 목돈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절대 얼마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대부분 부모 돈이나 노리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게 누가 됐든 사람이 아니라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노후자산 관리 방법이 확실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되 오늘 들려드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돈을 얼마를 모아야 한다. 노후에는 목돈이 필요하다.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좋다. 이런 다양한 노후 설계 방법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도 노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넉넉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노후에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건강은 자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한 곳에는 아끼지 마시고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해서 스스로 자신의 다양한 삶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노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의 돈 관리와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